58세 기자 출신 아내의 금지된 감정. 남편이 잠든 새벽 2시 58세 아내가 스마트폰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25년 만에 받은 옛 동료의 메시지였죠. 그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때 지역 신문사에서 이름을 날렸던 기자 출신 아내가 어떻게 남편 몰래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옛 후배와의 위험한 감정 때문에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58세 여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장. 잊혀진 이름. 이정분 씨, 58세입니다. 한때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기자였어요. 사회면 기사로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을 썼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아침 7시, 남편 깨우고 아침 차려주고 빨래 널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다가 밤에 혼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래도 글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라고는 하지만 한 달에 기껏해야 한두 개 잡지사에서 원고료 받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어떤 분이냐고요? 지역에서 작은 건축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말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에요. 부인이 글 쓰는 걸 보면 한마디씩 던지죠. 여보, 그런 건 취미로 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좀 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분 씨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때는 시민들이 자신의 기사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남편한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버린 거죠. 더 속상한 건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아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작은아이는 대학 다니면서 용돈만 달라고 하고, 가족 중에 누구도 엄마가 한때 얼마나 멋진 기자였는지 지금도 글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2장. 초대장.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시절 신문 동아리 동창의 초대장이었어요. 25년 만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제주도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옛날 생각이 주르륵 떠올랐을 거예요. 대학 때 동아리방에서 밤새워 기사 쓰고 선후배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열띤 토론하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 반응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가서 뭐 하려고. 괜한 돈 쓰지 말고 집에나 있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 말 듣고 정분 씨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평생 가정만 위해 살았는데 한번 여행 가겠다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정분 씨는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으로 제주도 항공료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 몰래 참가비 내고 항공료도 자기 통장에서 빼서 예약했어요. 25년 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3장. 낯익은 얼굴.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분 씨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로비에서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강태호 씨, 55세. 대학 때 신문 동아리 후배였는데 지금은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호 씨는 정분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와, 전혀 안 변하셨네요. 솔직히 정분 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은 늙고 초라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배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요. 더구나 태호 씨는 여전히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태호 씨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 기사 다 스크랩해서 갖고 있어요. 특히 부천 재개발 비리 폭로한 그 기사,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그 기사 때문에 제가 기자의 꿈을 키웠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분 씨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고 해요.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던 거죠. 4장. 금지된 감정의 싹. 동창회는 정말 즐거웠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기들, 선후배들과 예시야기 꽃을 피우면서 정분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모두가 정분 씨의 기자 시절 활동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 박수까지 쳐줬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날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공식 모임이 끝나고 태호 씨가 정분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배님,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바닷가 좀 걸어보실래요? 제주 바다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정분 씨는 순간 망설였어요. 남자와 단둘이 밤바다를 걷는다는 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태호 씨는 후배이고 그냥 바다나 보자는 건데 뭐 어떨까 싶어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태호 씨가 갑자기 정분 씨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배님, 달빛 받으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한마디에 정분 씨 가슴이 쿵했대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예쁘다는 말 한 번 안 해봤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머리 한편으로는 이건 안 돼. 나는 유부녀야라는 생각이 스쳐갔죠.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설렘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5장. 남편의 그림자.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정분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태호 씨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 그가 건넨 따뜻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은 잘 보고 있냐? 밥은 챙겨 먹고 있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남편의 말이 정분 씨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자신이 다른 남자와 산책하면서 설레했다는 사실이 너무 죄책감으로 다가온 거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분 씨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58세 아줌마가 무슨 연애 감정이냐,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자책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호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공항 가기 전에 잠깐 커피 한잔 할까요? 태호 씨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물론이죠, 선배님. 6장. 위기의 밤.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만난 태호 씨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분 씨 손을 잡더라고요. 선배님,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선배님 때문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분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예상 못했거든요. 태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대학 때부터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선후배 사이여서 감히 고백도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았는데 어제 바닷가에서 선배님을 보니까 그때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정분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가슴은 쿵쾅거리는데 머리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태호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선배님, 지금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정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 존재감 없는 살.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태호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선배님,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 둘이 함께 여행하면서 글도 쓰고. 그 순간 정분 씨는 정말 흔들렸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태호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선택한 삶이야. 7장. 귀환과 충돌. 서울에 돌아온 정분 씨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태호 씨를 거절했지만 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동시에 남편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컸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잖아. 친구들이랑? 누구랑? 남편이 이상하게 캐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분 씨가 없는 동안 집에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어떤 남자가 정분 씨 계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태호 씨였을 거예요.
남편은 점점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남자랑 여행 다녀온 거지.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무슨 짓이야. 정분 씨도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람 피웠다고 몰아가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어요. 나도 한때 이름 있던 사람이었어.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내 역할 아니야? 역할?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당신은 내가 글 쓰는 걸 한 번이라도 응원해준 적 있어?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죠. 8장. 다시 펜을 들다.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말도 안 하고 정분 씨도 서로 피했죠. 그런데 정분 씨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우 씨와의 만남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갈증 말이에요. 그래서 정분 씨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썼어요. 58세 여성의 정체성 찾기라는 제목으로 중년 여성들의 소외감과 자아, 실현에 대한 글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원고를 거절하던 잡지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분 씨의 에세이를 읽어보니 너무 공감되고 감동적이라면서 연재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분 씨가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래, 대단하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였지만 정분 씨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글쓰기를 인정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당신도 고생 많이 하잖아. 나도 미안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후 정분 씨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잡지사 연재가 인기를 끌면서 다른 매체에서도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강연 요청도 받게 됐어요.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정분 씨가 글 쓸 때는 방해하지 않고 가끔씩은 오늘 원고 잘 써?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태우 씨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안부 문자 정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는 정분 씨에게 고백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정분 씨가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았으니까요. 정분 씨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태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58세에 다시 찾은 자신의 이름, 정분 씨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정분이야. 기자였고 칼럼니스트이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분 씨처럼 잘못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진정한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